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결혼 후 시아버님 첫 생신 전날 시댁에 갈 준비를 하던 저를 보며 남편이 말했어요. 왜? 어디 가게? 내일 아버님 생신이라 오늘 시댁에 가서 음식 준비도 하고 그래야 하잖아. 당신도 지금 본가에 가려고 준비하는 거 아니야? 그렇긴 한데 당신은 안 가도 돼. 내일 아침 9시쯤에 넘어와. 뭐? 결혼하고 나서 첫 생신인데 당신 제정신이야? 원래는 며느리가 첫 생신상도 준비하고 해야 한다고 하던데? 누가 그런 소리를 해? 하려면 자식들이 하는 게 맞는 거지. 왜 며느리가 생신상을 차려? 아니, 우리 오빠는 결혼하고 나서 새언니가 상다리가 부러지게 생신상 차렸었거든. 그래? 난 그런 소리 못 들었는데. 우리 집은 자식들이 알아서 하니까 신경 쓰지 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래. 내가 집에서 있는다고 해도 마음이 편하겠어? 글쎄 됐다니까. 당신 데리고 갔다가 오히려 아버지한테 야단만 맞는다니까. 남편이 저만 덩그러니 남겨둔 채 홀로 시댁으로 가버렸어요.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멍이 바라만 보고 있다가 번뜩 정신이 든 제가 시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그이가 저만 두고 그냥 갔는데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제가 가봐야 할 텐데. 아니다. 우리가 그러라고 시켰다. 우리가 키워준 건 며느리가 아니라 아들인데 왜 며느리가 우리 생일상을 차려? 네 남편하고 시누이가 한상 차려놓는다고 했으니까 넌 그냥 집에서 푹 쉬다가 내일 아침에 와서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된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잠깐 우리 가족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시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신데요. 평생을 가부장적인 친정에서만 살았던 제게 있어 시댁의 모습들은 그저 신기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우리 친정 분위기는 모든 음식과 살림은 당연히 여자가 해야 한다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랬기에 명절이나 제사 때마다 엄마와 새언니 그리고 제가 하루 종일 종종거리며 음식을 하곤 했습니다. 거기다 부모님 생신상까지 합하면 한두 달이 멀다 하고 음식 준비를 해야만 했어요. 이 모든 중심에는 가부장적인 친정아버지가 있었는데요. 혹여나 생신날 외식을 하자는 말이 나오기라도 하는 날이면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아버지 때문에 여자들은 주방에서 하루 종일 나오지 못할 정도였어요. 그나마 오빠는 그런 아버지의 행동을 못마땅해 하곤 했기에 주방에 들어와서 도와주기 위해 노력했지만 오빠가 주방에 들어서는 모습만 봐도 아버지가 노발대발 하셨어요. 그 바람에 새언니가 제발 가만히 좀 있으라고 할 정도였고요. 우리 새언니가 참 좋은 사람이라 그 모든 것을 다 참아냈던 것이지 다른 사람 같았으면 절대 버텨내지 못했으리라는 생각마저 드네요. 암튼 시댁 분위기와 친정의 분위기는 극과 극이라고 할 정도로 달라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 다름이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선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 명절뿐만 아니라 시댁의 여러 행사 때마다 일을 하지 않아도 됐기에 정말 좋았어요. 오히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였기에 눈치를 보며 어떻게든 설거지라도 하려고 주방을 어슬렁거리고 있으면 그냥 소파에 앉아 쉬라고 하시면서 등을 떠밀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정에 갔던 제가 자랑스레 시부모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시부모님은 명절 전날 시댁에 오지도 말라 하셔. 명절 음식도 시댁 식구들이 다 하고 명절 당일날 시댁에 가서 차례 지내고 밥 먹고 나면 난 설거지하는 것도 눈치 보면서 한다니까? 라며 자랑을 했는데요. 사실 아버지 들으라고 더 큰 소리로 말을 한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의도는 친정아버지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모든 문제의 시작은 그 말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제 말을 듣던 아버지의 눈이 커질 대로 커져 있었거든요. 뭐? 명절 전날 며느리가 음식을 안 만든다 그 말이냐? 거기다 설거지를 김서방이 한다고? 김서방, 지금 우리 딸 말이 사실인가? 네, 아버님. 저희 집에서는 며느리를 손님 대접하거든요. 옛말에 사위 보고 백년 손님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며느리가 백년 손님? 이게 무슨 정신 나간 소리야?
난 살다 살다 며느리가 백년 손님이란 소리를 처음 들어보는구만. 시집을 갔으면 그 집안에 귀신이 되는 건데, 아니 조선 천지에 며느리 보고 백년 손님이라고? 그니까 며느리는 쳐늘고 자빠졌고 남자가 음식하고 설거지를 해? 이 무슨 대먹지 못한 짓인가? 그런 건 근본 없는 집안에서나 하는 거란 말일세. 식사를 하시던 아버지가 어이없다는 듯이 숟가락까지 내던지며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모습에 가족들 모두가 잔뜩 주눅 들어 있었는데요. 엄마가 분위기를 바꿔보고자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그게 말이에요. 집안마다 다른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근데 옆편네가 서방님 말하는데 어디서 따박따박 끼어들어? 아니 나는 그냥 김서방 집이 딱히 잘못된 건 아니다 그 말인 거죠. 근데 보자 하니까 이 옆편네가 정신이 나가도 보통 나간 게 아니네. 그럼 당신은 남자가 전부 치고 설거지하는 게 정상이란 말이야? 그게 요즘은 그런 집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김서방 집이 딱히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다는 거죠. 뭐가 어쩌고 어째? 당신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그러니까 나보고 음식하고 설거지도 하고 그러라 그 말인 거냐고. 아니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게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우리 딸이 친정에서 그 고생을 했는데 거기서 좀 편하게 있으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애미라는 옆편네가 이 모양이니 딸도 그 모양인 거지. 시부모가 오지 말라고 했다고 안 가는 정신 나간 며느리가 어딨어. 그리고 여자로 태어났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데 고생을 하긴 뭔 고생을 했다는 거야. 말이 나와서 하는 얘기지만 우리 딸도 그렇고 며느리도 그렇고 고생이야 말로 표현할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나마 우리 며느리가 착하니 꾹 참고 있는 거지. 요즘 세상에 누가 이러고 살겠어요. 엄마가 작정을 한 듯이 아버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엄마의 말을 듣던 아버지가 분을 이기지 못한 채 먹던 미역국을 순식간에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미역국이 사방으로 튀면서 엄마 이마며 얼굴에 미역이 덕지덕지 붙었는데요. 아버지 뭐 하는 거예요? 국이 식어서 망정이지 큰일 날 뻔했잖아요. 엄마 괜찮아? 어머님 괜찮으세요? 새언니가 옆에 있던 티슈로 엄마의 얼굴을 닦아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안 하던 짓을 해서 사람을 열받게 하고 그래. 여자가 어디 하늘 같은 남편한테 말대꾸를 하고 난리냔 말이야. 한 번만 또 그러기만 해봐. 그때는 내가 가만 안 둘 테니까. 아버지가 엄마를 있는 대로 노려보다가는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엄마, 아버지 성격 알면서 뭐하러 일일이 대꾸를 해. 그렇게 해서 통할 사람 같았으면 벌써 바뀌었지. 나도 참다 말한 거다. 내가 오죽했으면 이러겠니? 나 혼자 이리 사는 건 괜찮은데 착하지 착한 네 처는 뭔 죄냔 말이야. 얘야 정말 미안하다. 이게 다 내 잘못이다. 아니에요 어머님. 이게 왜 어머님 잘못이에요. 어머님도 어쩔 수 없으셨잖아요. 엄마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새언니가 엄마를 모시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사실 우리 엄마 인생도 참 기구하기 그지없는 인생이랍니다. 엄마 말에 따르면 아주 오래전에 엄마 아빠가 정약 결혼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주 오래전부터 외할아버지께서 술과 도박에 빠져 살았다고 하네요. 결국 도박으로 가지고 있던 땅과 집까지 다 날려먹고 빚까지 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평소 엄마를 마음에 품고 있던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조르고 졸라서 외할아버지의 빚을 다 갚아주고 집도 하나 마련해준다는 조건으로 엄마와 결혼을 하겠다고 했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그때는 가능했던 일이라고 하네요. 물론 외할아버지는 두말하지 않고 바로 승낙했고 말이죠. 하지만 엄마가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며 발버둥을 쳤다고 하는데요. 그런 엄마를 끌어안고 외할머니가 눈물로 달랬다고 하네요. 지질이도 가난한 친정에서 고생만 했는데 그래도 그 집은 부잣집 아니냐. 가서 편히 사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게야. 거기 가면 삼시세끼 뜨신 밥은 먹을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 그냥 좋은 마음으로 가. 아이고 불쌍한 거.
라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엄마는 아빠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외할머니 말씀처럼 삼시세끼 따뜻한 밥을 먹긴 했다는데요. 가진 거 하나 없이 부잣집에 시집을 갔으니 할머니의 구박이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집안일은 아무것도 아니었고 이런저런 일들을 닥치는 대로 시켰다고 하니까요. 본가에서는 아빠가 장남이고 아빠 밑으로 작은 아빠와 고모가 있는데요. 작은 엄마 산후조리부터 고모 산후조리까지 엄마가 다 해줬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고모는 허구한 날 찾아와서 띵가띵가 놀면서 마구마구 부려먹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엄마는 등에 옷박까지 들쳐업고는 고모 시중을 들어야만 했고요. 우리 엄마가 살아온 삶은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 뿐이었어요. 문제는 제가 태어나고 나서 딸이라는 이유로 저와 엄마가 같은 삶을 살았던 겁니다. 엄마는 그런 저를 참 안타깝게 바라보곤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결혼을 해서 좋은 시댁을 만난 것을 보며 뛸 듯이 기뻐하셨으니까요. 새언니는 엄마의 험난한 인생 이야기를 다 들었던지라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며 엄마를 도와주고자 노력하곤 했습니다. 사실 새언니도 불만이 많았지만 엄마 때문에 모른 척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어느 날 제가 새언니에게 물었어요. 언니, 저는 이제 이골이 나서 괜찮은데 힘드시죠? 네, 힘들어요. 근데 어머님 때문에 그냥 참는 거죠 뭐. 그래도 어머님이 아버님 몰래 저 먹을 것도 챙겨주시고 신경도 많이 써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엄마가 음식을요? 네, 사실 제일 좋은 음식들은 어머님이 몰래 빼놨다가 저 먼저 주시거든요. 음식 만들면서도 제일 좋은 것들은 제 입에 먼저 넣어주시는걸요. 아가씨, 근데 그거 모르죠? 뭘요? 그럴 때마다 어머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하세요. 그런 어머님 눈을 보고 있으면 저도 그냥 참게 되더라고요. 언니, 정말 감사해요. 그래도 우리 엄마가 며느리 복은 있나 보네요. 아가씨, 근데 저도 나쁠 건 없어요. 그이도 저한테 눈치가 보이는 건지 우리 집에서는 그이가 살림을 거의 다 하거든요. 요리도 나름 잘해서 뚝딱뚝딱 잘해줘요. 오빠가요? 네, 시댁에 한번 왔다 갈 때마다 미안해하면서 그렇게 눈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참고 견디는 거예요. 아버님만 빼면 다들 좋은 분들이잖아요. 그렇듯 새언니는 나름 이유를 만들어서 잘 버티고 있는 듯 했습니다. 다만 우리 남편만이 친정의 그러한 문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는데요. 요즘 세상에도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 혀를 내두를 정도였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명절 전날이었기에 홀로 집에서 쉬고 있다가는 시댁 가족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민망한 마음도 들어서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댁과 우리 집이 걸어서 20분이면 가는 거리였기에 운동도 할 겸 쉬엄쉬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보자마자 시댁 가족들이 기겁을 한 채 야단을 치셨어요. 특히나 시할머님께서 저를 나무라셨어요. 너 홀몸도 아닌데 뭐하러 왔어? 내가 듣자 하니 병원에서 조심하라고 했다며. 집에 혼자 있기 답답해서 왔어요. 병원 다녀온 뒤로 많이 좋아졌고요. 그래도 항시 조심해야 한다. 임신하게 되면 보통 힘든 게 아니잖니. 음식 싸줄 테니 집에 가서 쉬면서 먹어라. 그래, 할머니 말씀대로 해라. 너 있으면 걸리적거리기만 하고 음식 냄새 때문에 안 좋아. 라며 시어머님이 음식을 싸서 주고는 남편에게 저를 데려다 주라고 했어요. 그냥 간단한 것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도울게요. 일할 사람 많은데 뭐하러 그래. 갔다가 내일 아침에 와. 시댁 가족들이 정색까지 하며 저를 쫓아내기까지 했어요. 결혼 후 명절을 몇 번이나 지냈었지만 친정과는 너무나 다른 문화에 여전히 적응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와서 시어머님이 싸주신 음식을 먹으며 태교를 위해 책을 읽고 있었는데요. 웬일인지 친정아버지께 전화가 걸려왔어요. 네, 아버지. 너 지금 어디냐? 너 혹시 이번 명절에도 시댁에 안 간 거냐? 네, 집에서 쉬라고 해서 쉬고 있어요. 거참 세상 말세다 말세야. 명절 전날 며느리가 집에서 쳐 놀고 있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아버지가 기가 막히다는 듯이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그러다가는 다짜고짜 제게 친정으로 오라고 했어요. 너 어차피 한가한 것 같은데 지금 친정으로 좀 건너와. 지금이요? 왜요? 아버지가 오라고 하면 그냥 올 것이지 뭔 말이 그렇게도 많아. 이상한 집구석으로 시집가더니 네가 아주 물이 제대로 들었구나. 잔말 말고 당장 와. 지금 안 오면 앞으로 내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마라. 라며 아버지가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아버지의 그런 행동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에 별로 놀랍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친정은 조금 떨어진 거리에 있었기에 40분 정도 버스를 타고 가야만 했는데요. 잠시 후 친정에 도착한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주방부터 거실까지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새언니 혼자서 분주하게 음식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놀란 제가 새언니를 보며 물었어요. 언니, 엄마는 어디 가고 언니 혼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가씨가 여긴 웬일이에요? 아버지가 전화해서 당장 오라고 해서 왔어요. 네? 아가씨한테요? 아가씨 홀몸도 아닌데 아버님이 불렀다고요? 네, 지금 당장 안 오면 얼굴 안 보고 살겠다고 막 화까지 내시던데요? 아버님 진짜 왜 그러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새언니가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근데 다른 가족들은 다 어디 갔어요? 사실 그게 말이죠. 어제부터 어머님 몸이 안 좋으셨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무리하시다가 아까 전에 잠시 쓰러지셨어요. 어찌나 놀랐던지. 네? 엄마가 쓰러져요? 그럼 설마 지금 병원에 계신 거예요? 네, 다들 병원에 갔어요. 그리고 보다시피 저 혼자 준비하고 있고요. 참, 어머님은 과로로 잠시 그랬던 거라고 좀 쉬시면 괜찮아지실 거래요. 그리고 아버님이 저 혼자 안 될 것 같으니까 아가씨를 부른 것 같네요. 전 괜찮으니까 아가씨는 그냥 가보세요. 새언니가 제 등을 떠밀고 있었는데요. 그럼 작은엄마랑 고모라도 오라고 해야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던 사이에 아버지가 집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왔냐? 왔으면 손 걷어붙이고 당장 일해야지. 왜 그러고 있어? 네 새언니한테 얘기 들었겠지만 지금 네 엄마 몸이 안 좋아서 오늘은 네가 새언니랑 같이 음식을 좀 해야겠다. 당장 내일이 명절인데 방법이 없지 않냐? 그리고 어차피 넌 시댁도 안 가고 빈둥거리고 있다며. 아버님, 아가씨 지금 홀몸도 아니고 무리하면 안 돼요. 그냥 저 혼자 할게요. 저번에 고모부한테 들어보니 병원에서 조심하라고 했다던데. 남들은 쑥쑥 잘 만났던데 조심하긴 뭘 조심해. 옛날에 네 엄마는 니들 갖고도 그 많은 일을 혼자 다 했어. 근데 유난을 떨긴 뭔 유난을 떨어. 잔말 말고 당장 앉아서 네 새언니랑 같이 음식 만들어. 아버님,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다 할 테니까 아가씨는 그냥 보내주세요. 새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지만 너 혼자 이걸 어떻게 해? 그니까 넌 저기 식탁에 앉아서 시험시험 도와주란 말이야. 너 그냥 가기만 해봐. 다시는 네 얼굴 안 보고 살 테니까. 라는 말만을 할 뿐이었어요. 그런 아버지를 보며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난장판이 되어있는 거실과 주방을 보며 차마 그냥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한동안은 괜찮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몸 상태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우선 배가 뭉치기 시작하면서 당기기도 했고 이래저래 많이 힘들었거든요. 결국 제가 새언니에게 미안한 듯 말했어요. 언니, 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많이 안 좋아요? 아까 그냥 가라고 했잖아요. 혹시 많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병원에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집에 가서 좀 쉬어볼게요. 그럼 얼른 가요. 근데 아가씨 버스 타고 온 거 아니에요? 지금 얼굴색도 안 좋고 한데 버스 타면 안 될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고모부한테 연락해보세요. 네, 그럴게요. 라며 제가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데요. 남편도 많이 바쁜 모양으로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렇게 제가 다시 전화를 했는데 하필이면 시아버님께서 전화를 받으셨어요. 아버님, 혹시 그이는 어디 갔나요? 잠깐 이 앞 마트에 갔는데 무슨 일이냐? 너 목소리가 왜 그래? 시아버님이 놀라서 물으셨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당시 이런저런 생각으로
감정이 격해졌던 것 같은데요. 딸에게 관심조차 없는 아버지라는 사람과는 다르게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던 시아버님을 보며 서러움에 감정이 복받쳤습니다. 그런데 소파에 앉아서 제 모습을 보던 아버지가 빽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어디서 기집애가 재수없게 눈물을 질질 짜고 있어? 당장 그치지 못해? 아버지의 목소리가 워낙 컸기에 시아버님까지 듣게 되었고, 아니 이건 또 무슨 소리냐? 너 지금 어디니? 친정이요. 뭐 친정? 네가 거길 왜 가 있어? 엄마가 몸이 안 좋아서 아버지가 음식 만드는 거 도우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이한테 데리러 오라고 전화했어요. 뭐? 너 지금 홀몸도 아닌데 네가 거기 가서 왜 일을 하고 난리야? 내가 지금 출발할 테니까 꼼짝하지 말고 방에 가서 누워있거라. 시아버님께서 다급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는데요. 아주 그냥 상전이 따로 없구만. 이게 어디서 임신했다고 유세야 유세가. 당장 가서 일이나 해. 옆에서 듣고 있던 아버지가 다시 빽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 바람에 시아버님께서 더욱 화가 나신 것 같았는데요. 시아버님의 목소리에서 분노가 느껴질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상상조차도 못하고 있었는데요. 잠시 후 시아버님께서 직접 운전까지 해서 친정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곤 친정을 발칵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초인종이 울려서 제가 문을 열어드렸고 시아버님께서 잔뜩 굳은 표정으로 들어오셨는데요. 네가 여긴 왜 와 있어? 몸 안 좋으니까 꼼짝하지 말고 집에 있으라고 했잖니. 저기 그게... 시아버님께서 많이 화가 난 표정이셨기에 제가 미처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내가 오라고 했습니다. 애들 엄마가 병원에 가서 음식할 사람이 없어서요. 근데 임신한 게 뭐 대수라고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댔는지 모르겠네요. 사돈, 우리 며느리는 엄연한 우리 집 사람인데 명절날 사돈이 왜 우리 며느리를 불러다 일을 시키는 겁니까?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사돈 며느리이기 전에 우리 딸 아닙니까? 애비가 딸한테 그 정도도 못 시킨답니까? 사돈 벌써 잊으셨습니까? 상견 옛날 사돈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자는 결혼하면 그 집 귀신이 돼야 하는 게 맞는 거다라고요. 근데 왜 남의 집 귀한 며느리를 우리 허락도 없이 사돈이 데려다 일을 시키느냐 말입니다. 아니 그거야? 집에서 빈둥빈둥 놀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쪽 집에 가서 일하고 있다고 했으면 제가 절대 안 불렀겠죠.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가 놀고 있던 말던 사돈이 왜 참견하느냐 말입니다. 거기다 지금 우리 며느리가 홀몸도 아닌데 잘못되기라도 하면 사돈이 책임지실 겁니까? 시아버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었기에 아버지의 표정도 사납게 일그러져 가기 시작했어요. 사돈, 그 정도 일했다고 잘못되지 않습니다. 사돈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자들이 참 튼튼한 편이거든요. 우리 애들 엄마는 만삭 때도 집안 살림에 시누이 시중까지 다 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도 애 둘을 순풍순풍 잘 낳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저것도 지 엄마 닮아서 순풍순풍 잘 낳을 테니 걱정일랑 붙들어 매십시오. 저것이 일하기 싫어서 지금 엄살 피우고 있다 그 말인 거죠. 에라이, 어디서 대먹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어?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냐? 라며 아버지가 제 머리를 손가락으로 툭툭 밀었는데요. 그 순간 시아버님이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돈, 지금 우리 며느리가 홀몸도 아닌데 뭐 하는 겁니까? 당장 손 떼시죠. 아니 이깟 기집애가 뭐라고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대는 겁니까? 그래봤자 기집애 아닙니까? 이보세요. 한 번만 더 우리 며느리한테 그렇게 하면 저도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얘야, 우리 그만 가자꾸나. 아니 당신이 뭔데 우리 딸을 데리고 간다 만다 난리야. 너 지금 가면 앞으로 이 애비 얼굴 다시 못 볼 테니 그런 줄 알아. 라며 아버지가 제 앞을 가로막았는데요. 새언니가 간절한 표정으로 아버지의 팔을 잡고 말리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저 혼자 할 수 있으니까 제발 그냥 가라고 하세요. 제가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사돈 어르신, 그냥 가셔도 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다 제 잘못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디서 감히 여자가 남자들 말하는데 끼어들어.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당장 못 비켜? 그리고 사돈은 내 딸 절대 못 데려갑니다. 아버지의 표정을 보니 아마도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모양인지 잔뜩 오기가 난 것 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시아버님도 대단하셨는데요. 시아버님께서 그런 아버지를 있는 힘껏 밀쳐버렸거든요. 그 바람에 아버지가 중심을 잃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아버지가 전을 부치기 위해 놓아뒀던 밀가루 위에 그대로 넘어지셨습니다. 그리고는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온통 밀가루 범벅이 되었고요. 당신이 지금 사돈한테 이딴 식으로 해? 이게 어느 나라 법이야? 그러게 내가 비키라고 했잖소. 뭐가 어쩌고 어째? 당신 말 다 했어? 난 사돈이랑 다투기 싫으니까 그만 비켜주긴 하시죠. 내가 비키긴 왜 비켜? 라는 외마디 외침과 함께 아버지가 시아버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두 분이 멱살을 잡고 바닥을 나뒹굴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새언니와 제가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는데요. 정말 다행히도 오빠와 엄마가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그래? 아니 저분은 바깥 사돈 양반 아니냐? 여보, 아버님 좀 말려봐.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아버지,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놀란 오빠가 아버지를 뜯어말리고 나서야 상황이 정리되었어요. 그런데 두 분이 온통 밀가루를 뒤집어 쓰고 있었던지라 정말이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었는데요. 시아버님이 엄마를 보며 어쩔 줄을 몰라 하셨어요. 사돈이 여긴 어쩐 일이세요? 당신이 없으니 음식할 사람 없어서 내가 저 화상을 불렀는데 저것이 임신해서 몸이 안 좋대나 뭐래나 그러면서 지 시아버지를 불렀잖아. 그랬더니 쫓아와서는 이 모양을 만들어놨다니까? 뭐야? 그러니까 당신 말은 임신해서 몸도 안 좋은 딸을 음식하라고 불렀다 그 말인 거야? 근데 바깥 사돈이 와서 데리고 가려고 했고? 그렇다니까. 명절 전날 여자가 집에서 띵가띵가 놀고 있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그래서 불러서 일 좀 시켰더니 쫓아와서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놨다니까. 아니 애비가 딸한테 그 정도도 못 시켜? 여기가 어디라고 사돈집에 쫓아와서 이 난리를 피울 수가 있어? 보자 하니까 당신이란 사람 진짜 사람 질리게 하는구만. 그러는 당신은 종일 소파에 누워서 TV나 보면서 그런 말 할 자격이나 있어? 뭐? 너 지금 감히 남편한테 뭐라고 했어? 이 여편 내가 아주 마탱이가 같구만. 그래, 나 마탱이 같다. 나도 이제 너 같은 인간이랑 못 살아. 그동안 이만큼 참고 살았으면 나도 할 만큼 했고 이참에 우리 갈라서자. 오라, 말하는 꼬라지 보소. 뭐 갈라서? 이게 겁대가리 없이 어떠대고 남편한테 그따위로 말을 해. 너야말로 겁대가리가 없는 거겠지. 내가 잠깐 병원에 누워서 링겔 맞으며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 병원에서 의사가 과로라고까지 했는데 뭐가 어쩌고 어째? 이따위로 아파서 누워있으면 음식은 누가 해? 그게 당신 입에서 처음 나온 말이야. 최소한 어디 다른 곳이 잘못됐는지 물어봐야 하는 게 사람인 거지. 너처럼 인정머리였고 못돼 처먹은 인간은 내가 보다 처음이다. 그러면서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난 이렇게 살았어도 우리 착한 며느리는 절대 이렇게 살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말이야. 그니까 이참에 갈라서자. 그동안 나도 할 만큼 했고 더 이상은 당신이랑 못 살아. 엄마가 아빠에게 악을 써대며 소리쳤어요. 그 바람에 시아버님과 오빠 그리고 새언니까지 입만 떡하고 벌리고 있었는데요. 다음 순간 엄마가 새언니에게 다가가서는 새언니가 입고 있던 앞치마를 신경질적으로 잡아당기더니 냅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너도 이제 이따위 짓 그만해라. 우리 딸 시댁 식구들이 딸한테 하는 거 보니 내가 죄책감에 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구나. 얼른 나와, 가게. 사돈도 얼른 나가시죠. 네? 아, 네. 시아버님께서 바짝 긴장까지 하신 채 엄마 뒤를 따라 나섰어요. 그런 엄마를 보며 새언니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요. 어머님, 음식은 어떻게 해요? 너 지금 내가 하는 말 못 알아들었어? 정씨집안 조상재산은 정씨집안 사람들이 알아서 지내라고 하고 우린 나가자꾸나. 엄마, 난 어떡해. 나 정씨인데.
그 와중에 오빠가 엄마 아버지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참 가지가지한다. 네 아버지랑 둘이 다정히 앉아서 전을 만들어 처먹던지 사서 처먹던지 나한테 그걸 왜 물어? 엄마의 말에 오빠도 자포자기한 듯 엄마를 따랐는데요. 니들 문 밖으로 한 발자국만 나가기만 해봐. 내가 가만 안 둘 참이야. 갈라서는 마당에 가만 안 두면 어쩔 건데. 오히려 잘 됐네. 아니지. 당신이 가만 안 두면 이혼 소송할 때 더 좋으니까 제발 가만두지 말아보시던지. 뭐? 너 남편한테 그따위로 말할 거야? 거기 안 서! 아버지가 집안이 떠내려가라 소리를 질러댔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우리 모두 그곳을 나와버렸습니다. 그 뒤 시아버님과 저는 시댁으로 갔는데요. 엄마와 오빠 부부는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자유를 누리겠다며 호텔로 향했어요. 어머님, 진짜 괜찮을까요? 근데 얘가 귀찮게 왜 자꾸 물어보는 거야? 너 아까 내 말 못 들었어? 네 시아버지랑 갈라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남들 다 아는 호캉스인가 뭔가나 하면서 마음껏 즐기자꾸나. 우선은 내가 돈이 없으니까 아들, 네가 계산 좀 해봐. 네 아버지랑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하면 내가 다 갚을 테니까. 라며 특급 호텔로 갔다고 합니다. 그 뒤 아버지가 엄마와 오빠에게 전화를 100통은 한 것 같았는데요. 엄마와 오빠 부부는 휴대폰까지 꺼놓은 채 호캉스를 즐겼다고 합니다. 그 바람에 고모와 작은엄마가 급히 친정으로 가서 허겁지겁 차례 음식을 만들었고 말이죠. 고모와 작은엄마도 참 대단했던 것이 그동안 단 한 번도 엄마를 도와준 적이 없었는데요. 종일 먹고 놀다만 갔거든요. 거기다 그냥 먹기만 하고 간 것도 아니었고 음식까지 바리바리 싸서 가지고 갈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뒤 엄마는 오빠네 집에 머물면서 변호사를 선임했고 정말로 이혼 소송에 들어갔어요. 그중 우리가 가장 놀랐던 게 있었는데요. 엄마 나름대로 이런저런 증거를 꽤 많이 모아뒀더라고요. 아버지가 포건하는 것을 녹음한 것도 꽤 많았고 하물며 정신과 진단서도 있었고요. 그런 엄마를 보며 제가 놀라서 묻기도 했는데요. 엄마, 도대체 녹음하고 이런 건 어떻게 알고 한 거야? 내가 맹추니? 나도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서 알고 있거든. 황혼 이혼한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그 뭐냐 유튜브도 찾아보고 내가 이를 악물고 알아봤다 라는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그 뒤 아버지가 백기를 들고 엄마를 찾아와서 빌고 또 빌었다는데요. 엄마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엄마를 보며 아버지가 윽박을 지르다가 또 어느 순간은 빌기를 반복했지만 엄마가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나가라고 했다네요. 그리고는 한마디를 더 하셨다는데요. 당신이 와서 그렇게 하면 할수록 당신한테 좋을 거 하나 없어. 당신이 하는 말 내가 지금 다 녹음까지 하고 있거든. 내가 옛날에 긴 말자가 아니다 그 말이야 이 양반아. 그니까 그냥 조용히 돌아가 라고 했다네요. 결국 고모와 작은 엄마까지 와서 엄마를 설득하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하지만 엄마의 마음은 요지부동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정말 나중에는 아버지가 엄마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는 눈물로 호소했다고 하는데요. 홀로 살아보니 사는 게 아니었던 모양이었어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동안 살면서 당신 손으로 라면 한번 끓여본 적이 없었으니 맨날 컵라면에다 짜장면이나 시켜 먹고 있다고 했으니까요. 거기다 세탁기 돌리는 법도 모르니 옷에서는 냄새도 나고 행색이 말이 아니었다고 하네요. 그토록 아쉬웠으니 아버지가 무릎까지 꿇고 빌었겠지요. 하지만 엄마는 작정을 한 듯이 꼼짝도 안 했다고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산 분할을 하겠다는 말만 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럼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저도 엄마를 응원할 정도인데요. 그동안 고생만 하고 살아온 엄마가 앞으로는 편히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들거든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버지가 벌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만 드네요. 고모와 작은엄마는 우리를 보며 독종들이라며 수시로 전화를 하고 있지만 100번을 1000번을 생각해봐도 저는 엄마 입장이 이해가 된답니다. 그리고 아마도 엄마는 절대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평소 아버지가 변하고자 조금만 노력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